안녕하세요. 4차시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을 강의할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사 한재윤입니다. 이 강의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에서, 특별히 보통교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나눌까 합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서도 지도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나누어야 하기에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은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을 쓴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용어가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능력, 직장인이라면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스킬, 키 스킬, 파운데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능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화될 수 있도록 직업기초 능력의 영역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직업기초 능력의 평가.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국가 수준 평가 간의 구분을 통해 잠시 보자면요. 먼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과 행동 지식, 즉 아는가에 초점에 맞춰진 평가입니다. 둘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과 행동 지식 및 고등사고 능력에 초점 맞춰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학교 및 아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습득한 능력 중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즉 아는가보다는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직무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바로 인터넷 기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요. 단순히 외워서 아는 지식이나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나 원리를 활용해 주어진 직무 상황을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직업기초능력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학생들은 수학 교과에서 다음 수식을 풀어라 에 초점 맞춰진 공부를 했다면 직업기초능력 평가에서는 수립 활용의 영역을 보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상품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능력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 행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 맥락과 현실적인 그런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고객과의 전화 대화를 들려주고 필요 서류를 잘 안내할 수 있는지, 회의 내용을 보고 기획 방향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본다면요.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학업 성취도 평가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고객과 직무자 입장을 대비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반해서 직업기초능력 평가에서는
이 상황에서 직무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는 주어진 수식을 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수식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5개 평가 영역은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와 함께 맞춰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직업능력평가로는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영역이 있고 이것은 기초능력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업능력평가는 문제해결 영역이 있고 이것은 업무 처리 능력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바로 문제해결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직장 적응 능력을 진단한 평가는 직무 적응 능력군에 해당되는데요.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윤리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들은 평가의 영역과 직업기초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연계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직업기초 능력이 자꾸 중요해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영원하다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지요.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시대는 내가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취득한 지식을 연결하고 조화롭게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융복합화되는 시대에 정형화된 학문적 지식, 요것만 알면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어. 이것만 알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 라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대안들을 잘 찾아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으며 우와, 똑똑하다, 능력 있다고 말했지만요. 이제는 많이 안다고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응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뭘까? 왜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당황해하지 않고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수업 현장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업기초 능력 자체가 저는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을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각 사람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을 갖고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보다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적인 것보다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자신도 남도 존중하며 어우러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이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성이라면 우리들의 제자들이 이것을 직업기초 능력 10개의 능력과 34개의 능력 요소들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 안에서 녹여내서 배우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 육성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학생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직업개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다수는 적성보다는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아서 진학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당연히 이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의 흥미와 의욕이 낮고 바람직한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육의 교사는 학생이 각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장과 수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저는 교과에서 수업 중 글쓰기를 할 때는 키워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한 단어부터 쓸 수 있도록 돕고 그 키워드 하나를 쓴 자체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인정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의 정의적 영역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초 능력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는 동기가 학생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구를 설명하고 문장을 설명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왔죠. 그때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인 쿠쿠에서 초중학교 때 배워야 했을 자료들을 중간중간 제시하면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는 교과에서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생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학생은 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기초 능력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게 단순한 매칭이지 각 교과의 다양한 단원 안에서는 더 많은 직업기초 능력의 영역과 매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10개 영역과 하위 34개의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보통 직업기초 능력요 잘 알고 있지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영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 능력의 내용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위 능력에서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고 세부 요소로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 문서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다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하위 영역에서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갖고 있고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다시 적용하고 대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인지하고 교과의 단원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지 고민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되었다면 직업기초 능력의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단원을 찾아서 직업기초 능력을 포함한 학습 목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기초 교수자용 매뉴얼에 제시된 직기초 영역의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취 수준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재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을 교육과정에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수 학습 활동을 선택하고 평가하며 결과를 활용하는 이런 흐름도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NCS 기반 교육과정 학교 컨설턴트 교재 중에서 직업기초 능력 및 인성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흐름대로 교과와 비교과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실제 적용을 해봤더니 매일매일 아주 행복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으실 건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에듀넷 티클리어의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금만 신경 써서 재구성하시면 알찬 선생님들만의 강의안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기초 능력을 교과목과 연계 지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직업계고 교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직업계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겨주기 위해서 내 교과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안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교과 교사 간에 소통을 하게 되고 학생 중심 수업을 찾아보게 되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매 수업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소위 말하면 홈런을 치는 수업이 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떨까요? 직업계고에 왜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에 배움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죠.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의 솔직한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지난 3년 정도의 수업을 통해 저는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계고에서 보통 교과가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보통교과 교사는 학생 전공 교과 내용과 어떻게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지 반드시 재구성을 해서 교과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재구성하고 특별히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 중심 수업이 될 수 있게 문제 기반 학습, PBL이나 프로젝트 수업, 하브루타 수업 모형 등 아주 다양한 모형의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융합교과로 설계할 수 있는 단원은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해서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초학력과 문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는 이런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교과 교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라는 것이죠. 학생들의 전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교과를 재구성하고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계해야 할 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교양과 인성, 소양이 함양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보통교과 수업 관련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시작할까? 다시 만들고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듀넷 티클리어에 들어가셔서 우리 NCS 기반 교육과정 수업자료실 직업기초 능력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구성해 볼 만한 연구대 입상 자료들도 있고요. 예시 자료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틴업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틴업 사이트에 가면 직업기초 능력 교수학습 동영상과 동영상 시나리오 자료가 30개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해와 올해 수업에서 가장 많은 활용을 했던 사이트가 바로 틴업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클릭하시면 10개 영역에 관한 동영상과 교수학습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은 직업기초 능력 현행화 작업 중이라 지난 자료들이 있지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하이점프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진단과 보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앞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수업할 때 캐테 콜비치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들려줬는데요.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직업기초 능력을 내 교과에서 어떻게 연계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킬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잠시 쉬다 다른 학교로 갈 건데 내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학생들과 저를 만나면서 변화는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훌륭한 리더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